종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1일 오후 4시 15분입니다. 또 하나의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지난 7일 우크라이나 항공의 보잉 737을 잘못 판단해서 격추시켰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그리고 군 당국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란 정부는 딱 잡아 뗐습니다. 어젯밤까지도 우리가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큰 거짓말이다, 빅 라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사람들의 설명에 의하면은 미군이 우리를 폭격한다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긴장된 대비태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의 비행기가 항로를 바꿔가면서 이란 기지로, 군사기지로 향했기 때문에 거기에 과잉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잘못이 있었다. 깊게 사과한다. 그리고 사망자들에게 조의를 표한다. 동시에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 항공조사기관인 SB의 조력을 받겠다고 이란 당국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항복을 한 겁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북한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하죠. 그러나 워낙 명백한 증거가 나오는 바람에 이란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라는 것은 이 동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동영상이 뉴욕타임스와 CNN에 제공이 되었는데,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보잉 737을 탁 치는 장면과 번쩍하는 화염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공중 폭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고도 한 2, 3분 더 비행을 하다가 결국 추락하고 176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80여 명은 이란 사람, 그리고 60여 명은 캐나다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우크라이나의 키예프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격추 이틀 뒤부터 정보기관에서, 주로 미국, 영국 등 정보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격추를 의심한다. 트루도 총리입니다.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것은 이란의 미사일이 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 해서 도저히 이란이 덮을 수 없을 정도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옛날과 다르죠. 옛날과 어떤 점이 다르냐. 지금은 비행기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떴다 하면은 민간인들이 그걸 다 추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정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거짓말을 듣기가 힘듭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북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도 북한이 과거처럼 오리발 내미기가 어렵다 이거죠. 근데 과거에는 아웅산 테러 같은 거 나와도 자기들이 관계없다고 발뺌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 그나마 이란은 문명국가죠. 위대한 문명국가니까 이란 당국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 상황을 이란 군 당국과 이란 대통령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즉 7일 그때 이란이 슐레이마니 사령관을 폭살시킨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냐면은 미사일을 수십 발 쏘았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두 군사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이 비행기가 격추됐는데, 이렇게 미사일을 쏴서 공격을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이란 군 당국은 주로 방공부대죠.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곧 미국이 우리를 반격할 것이다 라고 대비할 수밖에 없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만약 우리를 보복 공격하면 우리는 이란에 있는 52개 타겟을 치겠다. 그리고 문화시설까지 치겠다. 이렇게 아주 엄중 경고를 해놓은 상태니까 도둑이 제발 뒤져린다고 이란이 먼저 보복을 했으니까 당연히 방공부대, 레이더 부대, 미사일 부대는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필 그때 새벽 6시경에 테헤란 공항을 이 비극의 보잉 737이 이륙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때 비행금지를 시키지 않았는지 FAA, 저 미국의 연방항공청은 이란, 이라크 그리고 갈프를 지나가는 항공사에 대해서 비행금지를 시켰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란 당국은 그렇게 공격을 해놓고 일반 민간기가 테헤란 공항을 떠나는 것을 왜 허용을 했느냐, 여기에 큰 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잔뜩 긴장된 상태에서 아마 미사일 부대에서는 레이더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새벽입니다. 그런데 새벽 6시경에 레이더에 항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레이더, 캄캄한 레이더에 비행기가 레이더의 이 바늘이 쭉 돌면 거기에 번쩍하는 게 이게 바로 항적입니다. 항적, 비행물체죠. 그게 잡힌 거죠. 그러면은 이게 민간 관제소와 군 당국이 정보를 교류해야 됩니다. 지금 뜨는 비행기는 민간 비행기다.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번 사태를 보니까 이 이란 군 부대 사이의 정보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또 군사기지 위로 이 비행 항적이 움직이고 있고 이쪽 이란 군 당국의 설명에 의하면은 고도나 그 비행 행태가 꼭 미군 전투기가 기지를 폭격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걸 미사일을 쏠까 말까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날아가면은 이란 미군 기지 위를 지나고 폭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 판단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판단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휘관의 판단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있으면은 여기 전화번호 걸어보고 확인하고 하겠지만은 순간적인 판단입니다. 아마 레이더 병이 보다가 상관에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거 쏠까요 말까요 하라고 급박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 이거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은 이미 비상이 걸려 있다. 오늘 새벽에 이란이 미군 기지를 때렸다. 그럼 당연히 미군이 보복 공격을 하고 올 것이다. 특히 테헤란 주변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야 공항을 때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긴장 상태에 있던 지휘관이 누구한테 전화 걸어보고 갈 필요도 없이 즉석에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쏴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게 이란으로서는 곤욕스러운 위치에 처했습니다. 지금 슐레이머니 사령관이 암살되고 또 오늘 보도를 보니까 사실은 그때 예멘에서 활동하는 이 문제의 이란 혁명수비대 요원 한 사람을 더 죽이려고 폭격을 했다는 겁니다. 슐레이마니만 죽인 게 아니라 트럼프가 보니까 2사람을 죽이도록 했는데 예멘에서는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긴장 상태가 하다가 모처럼 이란은 전 국민이 단결을 했어요. 슐레이머니라는 이란 사람들도 존경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랍의 영웅이고 반미 영웅이죠. 반미 영웅이 이렇게 순교를 했다 해가지고 반정부 측 사람들도 단결을 했는데 이번에 이 실수를 인해 가지고 다시 이제는 또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뒤집어 쓴 게 아니라 이게 참 176명의 죽음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이란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이런 실수를 해왔더니
해서 앞으로 이란의 입지가 약화되었습니다. 이건 트럼프로서는, 트럼프가 그동안 공격에 처했어요. 왜 정부 요인을 암살하느냐. 이거는 알카에다 잡는 거하고 다르지. 알카에다의 빈 라덴 사살과는 이건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큰 실수다. 특히 민주당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코너로 몰렸는데 이번에 더 큰 실수를 이란이 함으로써 트럼프는 아주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이란의 미사일 폭격으로 단 한 사람도 안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똑같은 군사적으로 보복 안 하겠다. 그 대신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더 아프죠, 사실은. 지금 이란은 경제 제재를 오래 당하다가 보니까 경제 그 구조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북한하고 똑 비슷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큰 실수가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또 할 말이 있어요. 1988년입니다. 그때 레이건 행정부 때 이 이란 이라크 전쟁이 계속되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소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해서 거기에 그 당시에는 이라크 편에 선 게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여러 가지 군함을 보내놓고 있었는데 이 이란하고 소형 전투함끼리 자주 티각태각하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이번 사건과 비슷해요. 이란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290명을 태우고 두바이로 비행을 하는 겁니다. 두바이로 민간 항공기예요. 그런데 며칠 전까지도 호르무즈 해협 근방에서 그런 총격 사건이 있었던 미국으로서는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 물체가 하나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함장이 이거는 이란이 미군 해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구나 하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때도 비행기는 다가오지요. 쏠까 말까는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되죠. 깊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 못하는 눌렀더니 그게 결국 290명을 죽였습니다. 290명 죽이고 그때도 미국이 아주 혼이 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거꾸로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 군사적 대치 상황이 긴장도를 높이게 되면 우발적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런 사고를 통해서 터질 수가 있다. 남북한에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핵무기의 발사 요령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핵무기 발사라는 어마어마한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이란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